예. 네, 주인 선생님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냥 했어요. 방금. 이게 중요한 주인쌤, 거니까요. 주인숙쌤 예뻐요. 아, 예, 감사합니다. 우와, 뭐예요? 와, 큰일 아니, 이제 났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와가고, 예. 크리스마스, 네, 저걸로 했습니다. 대박인데요. 이렇게 예쁘네요. 하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걸로 하는 건가? 공유 옆에 보면 프리젠테이션 있잖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예, 맨 밑에 보면 화살표 양쪽으로 퍼지는 거 있어요. 맨 밑에 오른쪽에 네모 박스에 뭐, 맨 밑에 됐나요? 그거 누르세요. 예, 됐어요, 이제. 아, 예. 아이고. 아이고야. 네, 아주 좋습니다. 네, 43기 2주차 실행이 답이다. 이민규 교수님 거로,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일장의 결심, 예, 목적지를 확실히 정하라. 로드맵을 그려보라. 지름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일장 결심에서 목적지를 확실히 정하라라는 그 일장을 얘기를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로드맵을 그려보라. 지름길이 보인다 해가서요. 명언을 보면 로버트 W. 올슨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결국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가끔씩 보면 진짜 목적지가 없이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갈 때도 목적지가 없으면 전혀 다른 곳으로 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운전하면서도 느꼈거든요.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다 딱 정확하게 치면 음, 내가 찾아가는 곳에 한 번에 잘 갈 수가 있는데 가끔씩 나 아는 길이야 그래 놓고서 이제는 목적지를 안 치고 그냥 안전 모드로만 그냥 하고서 갈 때 되면 여전히 헤매고 돌다가 시간 낭비할 때가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를 확실히 정해야만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명언이 와닿아서 한번 나눴습니다. 앞서간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고 로드맵을 그려보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내가 유명한 강사를 원하면 진짜 유명한 강사 강의를 듣고 그분하고 또 이메일도 주고받고 그분한테 사인도 받고 해갖고 그 사람의 그런 습관을 따라하면 음, 나도 그 사람처럼 유명한 강사가 될 수 있듯이 앞서간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고 로드맵을 그려보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의 성공 비결도 보면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셨고요. 워렌 버핏의 부자 비결도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드는 이것이 어, 내, 내, 어, 내 좋은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벤치마킹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명한 사람,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부자인 사람, 그런 좋은 습관을 따라서 벤치마킹 해갖고 내 습관으로 만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요즘에 뭐 제가 아침마다 그래서 긍정학원, 성공학원 뭐 이렇게 매일 외치고 또 운전하고 가면서도 매일 듣거든요. 잠들기 전에도 듣고. 어쨌든 간에 뭐 좋은 말을 들어서 그런가 좋은 것 같아요. 제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 학원 같은 것도 매일 잠들기 전 일어나서 듣고 있습니다. 로드맵 작성 요령을 보면 첫째,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떠올려 보자. 그리고 현재 이곳 출발점에서 내가 원하는 그곳 최종 목표에 이르는 과정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자. 라고 첫 번째 그랬고요. 그리고서는 두 번째가 최종 목표와 목표 달성, 연도 및 나이, 데드라인을 기입한다. 세 번째 요령은 최종 목표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오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중간 목표들 또는 터닝 포인트와 출발점에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연도 및 나이를 기입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로드맵을 작성할 때 생각을 하고 로드맵을 작성하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2024년도 로드맵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현재 58세거든요. 지금 성문전자 24년 차 근무하고 있고요. 우톡성 클럽의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대한치매협회 평택지사 이사로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9세에는 아직 결정 안 했는데 경남사이버대학 문해창작과에 예, 입학을 할까 지금 이제 아직 생각 중이거든요. 아니면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복지학과에 입학을 하는 게 나을까? 두 가지를 갖고 지금 고민 중에 있어서 내년에는 사이버 쪽으로 한번 더 새로운 공부를 한번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세가 됐을 때는 이제 성문전자에 정년 퇴직을 하고 사이버 대학교도 어떤 곳이 될지 모르겠지만 졸업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스마일리치 제가 원했던 스마일리치 연구소를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62세의 최종 목표는 어쨌든 문해창작가든지 요양보호학과든지 뭐 졸업도 하고 계속 생딸랑 같이 책도 쓰고 글도 쓰고 하면서 작가에 등단하기도 하며 작가로서 활동할 것도 같고요. 할 것이고요. 스마일리치 연구소 1인 기업도 할 것이고요. 대한치매협회 경기 평택지부 이사로서 강사 양성과 또 활동도 활발하게 해야 한다라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네. 여기서 액션에서 보면은 꿈을 이루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찾아보자라고 해갖고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가 아웃풋을 위한 인풋인 뭐든지 독서와 글쓰기는 매일 병행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를 매일 한 장과 한 줄 글쓰기로 한다. 예, 이렇게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독서와 글쓰기는 매일 한 장, 한 줄, 한 줄은 빠지지 않고 써야 되겠다라고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행동하지 않은 생각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라고 거기 더 나눔인가? 네, 거기에 더 모어에 보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어느 날 한 사람이 저명한 사상가 윌리엄 브레이크를 찾아가서 위대한 사상가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은 저는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위대한 사상가가 됩니다 했더니 그분이 계속 정말 생각만 하고 꼼짝도 안 하고 침대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생각만 하다가 진짜 뼈만 앙상하게 어, 죽게 생겨갖고 그 부인이 다시 찾아가서 우리 남편이 이래 선생님 말만 듣고서는 생각만 하다가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그분이 다시 찾아가서 이 사상가가 찾아가서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얘기 안 한 게 있다. 행동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은 쓰레기와 같다는 것을 말씀을 안 했군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음, 생각만 하면 이제 생각의 쓰레기 저도 이제 많은 생각만 하면 생각의 쓰레기 더미에 쌓여갖고 진짜 어 냄새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행동 없는 생각은 쓰레기가 같다는 생각을 저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거는 이민규 교수님 책을 만나서인 것 같아요. 데카르트도 이렇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민규 교수님은 이렇게 바꾸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행동한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예, 이민규 교수님의 책을 만나고부터는 나는 존재한다, 고로 행동한다. 이 말을 말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법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라. 그러면 답이 절로 나타난다. 이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명언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 해답을 찾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있는데요.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해답을 찾는 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도 보면 변화를 시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만 하면 문제를 푸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경우가 많다라고 이 말 문장이 많이 와 닿아서 여기에 한번 같이 나눔해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의 3단계가 있는데요. 첫째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가장 첫 단계이며 핵심 사항이다. 둘째, 문제를 제대로 정의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해 실행에 옮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보고 제가 우리 회사 요즘에 문제점이 참 많거든요. 회사가 지금 몇 년째 적자를 보고 있고, 적자는 적자를 치고 또, 거의 20년 이상 된 우리 직원들인데 생산량은 줄고 또 불량률은 늘고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진짜 바닥까지 온 그런 상황이라서, 대표님하고 우리 이제는 어, 노조 노조 이제 임원단들하고 상담도 하고 뭐 단협대 하면서 회사에 이런 문제점을 갖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서요. 이거를 한번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를 진단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첫 번째 단계인 인식하기를 보면 어쨌든 생산하는 우리 각자가 내가 무엇 때문에 불량이 나는지부터 인정하고 인식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검사하다가 무슨 불량이 나서 그 담당자를 부르면 본인 인정하지 않고 내 잘못이 아니야. 원단 문제야. 기계 문제야. 뭔 문제야. 뭔 문제면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20년째, 30년째. 예. 그래서, 인식하는 거,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 시작하지 않으면은, 이런 생산량도 그렇고 불량률이 더 늘어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인드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대표님께 이런 얘기를 해갖고 지금 마인드 교육으로 한 달에 2번씩 교육 요번 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리하기를 보면 어떻게 하면 불량이 안 날까 보다 어떻게 해야 양품을 만들까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전에는 어떻게 하면 분량이 안 날까? 요런 생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양품을 만들까? 긍정적인 문구인 것 같아요. 긍정으로 바꾸라는 질문을 긍정으로 바꿔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20년 된 사람들이다 보니 과거에 아니한 생각들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 알아. 이 기계에 다 알아. 이 원단에 대해서 다 알아.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서는 기계를 한번 돌려놓으면은 자리 비우는 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분량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초심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내 20년, 30년 된 게 중요한 게 원래 그래서 보면은 더 오래된 사람들이 분량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마인드 때문에. 그래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마인드 인식이 중요한 것 같고, 이런 교육도 음, 매달 진행하며, 또 오늘이 우리가 뭐, 그동안에는 뭐 오늘 생산량, 뭐 한 달, 1년, 이런 것도, 우리한테는 별로, 뭐 관리자들한테는 뭐 그런 거가 나눠주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생산자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알고서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그냥 하는 거는 다를 것 같아서 매일 호기별로 생산량과 수율 향상을 위해서 효율 목표 이런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또 대표님한테 이야기를 해갖고 어, 어제부터 어제 금요일부터 네 매일 그 기계의 생산량과 수율에 대한 어, 목표가 같이 나누고 보고 인식하고 외치고 일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저는 시간이 좀 지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회사에 이 이민규 교수님 실행이 답이다를 보고 한번 제가 진단을 해보고 해결점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상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이렇게 이 책을 지금 요거 과제하면서 그거를 제안을 해보신 거예요? 아니 그 뭐 어쨌든 예 이거 하면서라기는 보다 어쨌든 그 전에 읽었었으니까 예, 대박인데요. 예. 그렇게 하면 되죠. 품질 관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완주에 가서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직원 마인드 교육을 제가 한번 했어요. 한 기업에 그거 좀 해달라 해서 직원들 다 모아놓고 한 30명 정도 되는 직원들, 큰 기업 아니고 저희는 조그만 기업들 다니니까 다 모아놓고 길게도 안 했어요. 그때 한 30분, 40분 한번 했는데 그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생각의 전환. 그러니까 어, 그 현장에 가서 현장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분들은 지저분한 걸 몰라요. 맨날 거기 살아가지고. 그리고 정리정돈을 해놔야 되는데 그분들은 정리정돈이 다 돼 있다고 해요. 왜냐 항상 거기서 집어오니까. 그렇더라도 우리 삼정 OS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되게 중요하고 마인드하고 또 목표 의식을 가지고 외치고 하는 거. 저희는 그 요새 가면 컨설팅 가면 항상 그래요. 기업이 구호 준비 해가지고 기업이 살아야 완주가 산다. 그래놓고 안전 제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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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박수 3번 치고 그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국가 품질 명장들 대기업에서 정년퇴직 가지고 그러던 분들이라서 그런 게 되게 정확해요. 옆에서 많이 배웠는데 지금 주인숙 선생님이 되게 잘하고 계시네요. 결국 하와이 대저택인가? 거기서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우체국 그 공무원들도요 불량률이 많았대요.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어째 한 번씩 그거를 뭐가 그러니까 내가 챙겨야 될 거 뭐 우편물 챙겼어, 뭔 챙겼어. 그래서 입으로 이렇게 한번 외치고서는 시작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뭐 챙겼고 뭐 챙겼고 뭐 챙겼어 완료 완료 뭐 이런 거를 입으로 외쳤더니 그런 불량률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제가 들어서 이제 그런 비슷하게 이제는 이야기를 한 거죠. 예, 품질 분임조 활동을 하면 전에 뭐 저도 그 대농이라고 대기업에 있을 때도 우리 현장에서는 품질 분임조 활동하고 그런 안전 구호나 그런 구호를 항상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소기업으로 가면 그런 게 어렵거든요. 그런 거 자체.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생산성 향상, 불량률, 그다음에 근무장의 안전도 되게 이게 다치질 않아. 덜 다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중대재해 이런 것 때문에 고민들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어떻게 내 그 삶에 활용할까? 그 부분을 지금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결국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회사의 대표님이 그 의견을 받아서 실행을 해준다는 것이 또 되게 감사하네요. 대표가 아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도 네가 뭘 알아 그러고 내가 내 맘대로 할 거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직원들이 같이 할 수 있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회사가 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이게 음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고 그냥 어쨌든 그냥 의견만 냈는데 또 어쨌든 좋게 생각하셔갖고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대표님도 갖고 계신 거죠. 그런 근데 거죠.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는데 아이디어를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노조에서 노조 집행부에 있는 분이
직접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서 좀 바뀌어보자. 그렇게 이제 회사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노조 간부잖아요. 노조 간부가 직접 나서서 대표한테 사실은 노조 위원장은 대표하고 맞짱 뜨는 자리잖아요. 그런데도 그 부위원장이 그런 안을 내서 회사를 살리겠다고 이야기, 노조에서 회사 살리겠다는데 회사 대표가 안 한다면 참 그거는 힘든 일이죠, 회사가.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이런 거는 나중에 그 우리 그 연말에 그 발표할 때 요거 가지고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내용이 됐는지 좋아. 내용이 너무 좋네요. 네, 좋습니다. 예, 우리 그리고 임혁 선생님 먼저 해주시죠. 저는 사례는 안 해가지고 그냥 정리만 해놨습니다. 저는 블로그 글이에요. 저는 어차피 또 괜찮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고 서평도 해야 블로그 되고 블로그 해가지고. 그냥 공유하시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기 교수님이 우리 서평단 하는 것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어, 그 실제로 적용해서 이거 적용할 수 있느냐 책을 읽고 적용이 되느냐 안 되면 내게 안 되는데 그거를 적용하셔서 회사를 바꾸고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룹을 좋아해요. 이민기 교수님이. 쟤네들은 뭔가 뭐를 해도 하거든. 보입니까? 네, 네. 잘 보입니다. 저도 오늘 막 좀 마음이 바쁘게 했고, 이거 뭐지, PPT는 못 만들고, 어차피 제가 또 블로그 글도 적어야 되고 해서 이렇게 그냥 저는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알겠습니다. 했는 부분은 3장 유지에서,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예. 실행이 답이다.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었던 책이고, 두 번째로 연필로 걷고, 세 번째로 행강펜으로 읽어간다. 책을 보니까 처음에 연필을 껐더라고요. 두 번째는 또 제가 행강펜을 껐어. 그냥 제 생각을 적어보았고,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마라. 결국 이루게 된다. 너무 공감되는 말이죠. 한눈을 판다는 것은 장애물에서 이제 시선을 갖다는 것이고, 장애물에서 시선이 갖다는 것은 목표에서 눈을 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시작이 답이다. 입에 착 달라붙는 책 제목. 어디서나 외칠 수 있는 한 단어의 힘은 대단하다.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보고 듣는 것도 많아서 그런지, 사람들은 많은 지식과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그 누구와도 좋은 전략과 비전을 갖고, 의견을 모아서 결심까지 했어도 실행이 없다면 그 답을 얻을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긍정할 수 있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다. 끝 멘트로 순간 외칠 수 있는 한마디, 실행이 답이다. 제가 이 말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책 제목도 그렇고, 어디서나 또 쉽게 하는 말이라서, 제가 그런 생각을 적어봤고요. 그리고 실행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다. 너무 진짜 와닿는 얘기죠. 그또 책을 진짜 읽고 나서부터 우리가 생각도 깊어진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이 우리를 아무리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우리는 막 결심하고 그냥 내가 알았다라고 만족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실행을 했던 사람들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루에 1%라도 매일 목표와 관련된 일을 하자. 제가 이거를 2021년도에 우리가 독서 모임 했더라고요. 그때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를 또 적어 놨었어요. 근데 또 이번에도 또 이거를 내가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좀 와닿았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제가 이제 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려면은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려면 이런 말을 좀 해야 되겠어서 좀 책에 글 인용해서 막 적어놨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 목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목표를 생각하고 일을 떠올리자. 잠들에 들면서도 목표를 떠올리고 그날 했던 일을 점검하자.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중 특정한 시간을 택해 목표를 생각할 시간을 정하자.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리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더라도 장차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삶의 북극성을 마음속에 품고 산다.
예, 항상 마음속에 내가 글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아무리 바빠도 이제 이거 정말 성공하는 사람 일을 품고 있다라는 얘기고, 책을 쓰고 싶다면 하루 15분만이라도 자료를 수집하고 아이디어를 정리하자.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시간을 갖자. 저는 이 말이 전 되게 와닿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손녀를 사랑하고 이쁘면서도 얘하고 가면 뭐를 놀아줄까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그런 일들이 물론 또 뭐 다른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일이 있겠지만은 이런 생각들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도 매일 잠깐 멈추고 미래를 위해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으면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서 초라하게 늙은 노인 한 명과 마주보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러지 않을 거예요. 정말 멋진 사람하고 대화할 거예요. 이 말이 진짜 이렇게 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은 눈앞에 닥친 작은 일에 호들갑 떨고 가대평가하면서도 10년 후에 중요한 일은 아주 가소평가하는 경향이 많다. 지금 막 눈앞에 뭐 모임 가자 어떻게 하자 수다 떨고 전화 오는데 막 그런데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장착 정말 중요한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우리 독서하는 사람들은 진짜 5년, 10년 후 다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저도 뭐 말은 안 했지만 나름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아, 정말 맞는 말이다. 우리가 이 책을 만나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도 해봤고, 10년 후 미래를 위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 진짜 생각해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독서하지 않는 사람 이런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질문을 좀 귀찮고 짜증나도 자꾸 질문을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저 깊이 마음속 가서 뭐지라고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 저도 사실 이런 말 대답하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자꾸 생각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하루 15분, 10년 준비하는 시간으로 비축하자. 나의 미래를 위해 하루 1%의 시간은 절대 뺏기지 말자. 저도 저번에도 이 말이 와닿고 적었는데 이번에 또 마찬가지. 스톱 앤 싱킹 액션에서 제가 어떻게 답을 적었냐면, 목표를 세우거나 다짐을 하고도 다른 일 때문에 잊어버리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일들을 찾아보자. 키워드 적고 일상 기록을 하고 있지만 글을 쓰고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이제 그날 뭐라고 그러면 막 적어요. 적지만은 그게 이제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달성하고 싶은 목표 한 가지를 골라보자. 뭐라고 적었지? 글쓰기 완성된 글을 위해, 제가 글을 쓰면서 이제 완성된 글을 위해 책 제목에 관련된 내용으로 주제를 벗어나지 않게 깊이 있게 좀 써나가자. 요거를 한 번 더 또 다짐을 하게 됐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한 번 더 하고 있는 걸 이제 좀 다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액션에서는 그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찾아보고 당장 실천하자에서는 하루 1%시간. 지금은 하루 1%시간 더 보내는 것 같아요. 어. 15분, 이거는 더 지금 하루에 몇 시간씩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애들 학원에서도 없으면은 그냥 뭐, 지금 읽던 법 읽어가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나의 목표, 책 쓰기, 글 쓰기 시간을 보낸다. 제목과 키워드에서 그 내가 쓰고자 하는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조금 밑에 추가로 제가 적은 거는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한 줄 이상 써나간 시간이 3년이 되었고, 꾸준한 독서의 힘이 더해진 탓일까? 깊이가 달라짐이 느껴진다. 지난번 연필로 줄친 부분에서 이번에 행강편을 덧칠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많다. 2021년 처음 한 번 읽고 대충 어떤 내용이란 기억을 갖고 있다. 가끔 꺼내서 읽고 있지만 그때는 가볍게 스쳐갔던 느낌으로 읽었다. 매일 한 줄 글을 쓰겠다는 마음으로 결심한 것을 실천하면서 어, 힘쓰도록 유지하도록 힘을 준 책이다.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기 위해 책을 읽고 하루 1분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제가 6장, 5장, 6장을 연결해서 했네요. 6장, 한 발 더 나아가라. 3장에서 유지 부분에 이제 6번째, 한 발 더 나아가라. 그 한 발 차이가 승부를 결정한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 여기는 제가 막 타자를 쳐야 되는데 더뎌가지고 오늘 막 급하게 진짜 짧은 시간 이렇게 해서 조금, 성의 없더라도 마음은 가득하니까 말 들으세요.
사람들은 몇 번이나 거절당하면 포기를 할까? 아, 보통 사람들은 아유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아유 이제 그만해. 저 때려치워. 막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거절을 해도 아유 한 번만 더 조르면은 만나주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사과하면은 해주면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아유 한 번만 더 부탁하면 들어주려고 했는데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대요. 이게 진짜 참 공감하는 얘기죠. 이게 중도에 그만둔 사람들 그들은 포기하기로 결심할 때 성공이라고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성질 급한 사람 아예 뗄치하라면 안 한다는 데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포기를 많이 하는데 세일즈맨들이 보통 몇 번이나 거절당하면 포기할까? 미국의 마케팅 리서치 회사인 다트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 한 번 거절을 당해도 그 고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무려 48%나 되고 한 번 거절하면은 되고 두 번 거절을 당하면은 포기한 사람이 25%고 세 번까지 권유했다가 포기한 사람이 15%. 결국 세 번 만에 거절당하면 보통 90%는 사람들은 다 그냥 포기를 해버린대요. 그런데 세 번 이상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12%나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왔대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세일즈를 한다. 그냥 기본 세 번은 거절당한다고 그냥 생각을 깔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거를 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도 못 해봤는데 오늘 콩콩 읽으니까 참 와닿는 말인 거예요. 아, 무슨 일을 해도 이렇게 포기는 쉽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학원 아이들을 오든지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했고요. 그리고 12%에 해당하는 후자들은 그들의 전체 매출을 80% 이상 올린다. 이제 끈기, 그죠?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비즈니스든 몇 번의 시도에도 상대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대요. 그래서 더 이상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도전을 포기한다. 그러나 소수의 차별화된 사람들은 다르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요지부동의 상대방을 대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 조민수 님 이런 말 되게 와닿지 않나요? 혹시 그죠? 일하실 때 그죠? 지금 이런 내용들 그들은 상대가 겉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시도할 때마다 내면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 즉 임계점에 도래한다.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임계점에 대한 그 예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정말 내용이 다 와닿아가지고 지푸라기 하나로도 코끼리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 보통 아이고 말이 되나 거기에 안 된다 뭐 하고 할 수 있지만은 처음에 지푸라기 하나를 코끼리 등에 올린다면 어떤 얘기가 다 이제 임계점에 대한 얘기인데 얘를 너무 많이 다양하게 진짜 적어주셔가지고 다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 몇 개 적었는데 처음에 아무런 무게도 느끼지 못하지만 그 지푸라기 하늘이 하지만 하나 둘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 코끼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이 도래한다. 바로 그 순간에 지푸라기 하나를 더 추가하면 코끼리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다. 그게 바로 그 순간이 임계점이다.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임계점, 전기기관을 움직이려면 물에 열을 가해. 뭐 남자분들 이런 거 실험 이런 거 다 알고 하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거를 만약에 내가 진수한테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예. 그래서 이제 수증기를 만들어내서 섭씨 0도의 물에 열을 가해서 시작해도 20도에도 30도에도 아무리 해도 겉으로는 그냥 물이에요. 그냥 물인데 정말 그게 끓고 끓여가지고 구도가 될 때까지는 질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서 모르잖아요. 근데 딱 정말 99도에서 100도씨가 될 때 바로 그 순간 액체의 물은 순간적으로 질적 변화를 일으켜 기체가 된다. 이것이 바로 임계점이다. 이거를 이렇게 적겠지만은 정말 내가 이거 우리 진서한테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해줄 때 재밌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내가 지금 제대로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거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적어봤고 우리가 왜 콩나물 시루
뭐 물줘도 표도 안 나는 것처럼 그러나 콩나물은 잘 자라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이제 포함되겠고요. 그리고 또 대나무 중에서도 저는 4년을 생각하고 뭐 그렇게만 알아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죽은 씨를 뿌린 후에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싹이 나지 않는데요. 저는 보통 4년으로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어느 날 손가락만 한 죽순이 돋아나서 주성장기가 4월이 되면 갑자기 하루에 8cm씩 쑥쑥 자라기 시작한대요. 모죽이 그렇게 어느 날부터 쑥쑥 자랄 수 있는 것은 5년의 긴 세월 동안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성장을 위한 준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질 급한 사람은 뭐 진짜 몇 번만 때려치우겠지만 이런 거를 생각한다라면은 내가 관심이 있고 꾸준하게 나간다면은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있으면 언젠가 너는 그렇게 될 거야 하고 이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임기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아무리 에너지를 가해도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눈앞에 두고 포기한 사람 되게 많대요. 좀 책을 좀 읽었으면 포기 안 할 건데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세상의 모든 변화에는 임계점이 존재하는 사실을 가정하지 못한다는 것. 이런 걸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이 책을 읽고 이런 걸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포기하는 순간 성경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아쉽다. 제가 여기 어 뭐라고 적었냐 하면 소통할 만큼 소통할 만큼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 포기했던 일 한 가지만 찾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좀 처음에 이제 왜 내가 맨 처음에 독서 습관을 가질 때 앉으면 그냥 책만 딱 들고 앉고 빠져들고 싶다. 제가 지금은 그리 하고 있는데 조금 읽었을 때 그 아무리 고민해도 없어가지고 책을 읽는 습관이 몸에 조금 배인 것 같으니 이젠 됐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요 정도면 됐다 나도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책은 더 눈에 들어오는 거 많고 읽고 싶은 책도 많아지고 그때 포기했으면 얼마나 내가 후회를 했겠노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나와 다른 점, 그와 난 다른 점이요. 그와 나와 어떤 점이 다른가? 물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죠 꾸준함을 이어간 사람이겠죠. 진짜 배추는 그거 뭐 포기는 배추 셀 때만 포기하라고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어간다는 여기서 우리가 참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보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액션에서는 그동안 설득하기를 포기했던 사람 한 명을 골라 그에게 인기점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를 이거 다 적어놨거든요. 글씨도 막 이상하게 보니 좀 잘 적을 걸. 다 지금 5가지 설명했는 거 이제 88%다 포기하지만 12%그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코끼리 지푸라기 등에 얻는 거 그런 것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물이 열을 가해도 99조가 될 때까지는 표가 나지 않는다. 이것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대나무 중에서도 최고로 모죽에 대한 5년 동안 표가 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서 오늘 이거를 아까 조금 전에 읽고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은 이민규 교수님 책은 실행이 답이 이 책은 정말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네 번째인가 우리가 했는 것 같아요. 저기 챌린지도 했고 처음에 독서 모임도 했고 지금 네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다가오는 농도는 짙어진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북 리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적용들이 아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단초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냥 책을 읽고 그래요 그런 것이었죠 하고 지나간다고 하면 느끼지 못할 것들 그런데 네. 실제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또 이렇게 적용하고 그거를 나누는 거 사실은 이게 나누는 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개선언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어,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안 썼어요.
그 왜 안 썼냐면 쓰다가 아직 완성도가 높지 않다. 아직 머리가 좀 아직도 내년도가 복잡하다 보니까 정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정리 안 한 상태로 보여드리기가 아직까지는 좀 쑥스럽고 좀 맞아요. 아직 그 진짜 질문에 그런 거 많아요. 진짜 저도 막 어쩔 때는 안 그러니까 써요. 인생 저도 막. 로드맵을 막 쓰다가 그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복잡해져 갖고 10년치를 대충 한번 썼다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 이게 이 그 꿈 잡는 일을 좀 하지 말자. 좀 현실적인 음. 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 해가지고 머릿속에서 정리가 아직 안 돼서 그러면 5년짜리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러면 내년도 지금 큰 업무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 두 개를 제가 다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어느 한쪽을 포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가지고 두 개를 다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도 못 하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뭐 양쪽의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분도 한쪽에 집중을 하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그래야 그쪽에도 좋고 저한테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양쪽이 다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생각을 하고 양쪽을 같이 갔던 거기 때문에 지금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12월 달에는 고민을 끝내야 늦어도 1, 2월 정도까지는 이제 일이 진행을 그렇게 가야 돼서 하여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 작성을 하다가 작성을 하다가 싹 뺐어요. 빼가지고 그게 그 실행의 답이다 우리 북리뷰 쓸 때 저기 그 서평 쓰는 거 제가 예시 올릴 때 거기에 쓰다가 그것만 딱 빼가지고 따로 제 금고에다 넣어놓고 빼놨는데요. 그래서 그래놓고 저는 이거를 지금 서평으로 그냥 서평도 써야 되고 막 해서 막 겹쳐갖고 지금 PPT 이런 생각도 새로 못 하셔도 하고.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뱃쌤도 앞부분은 꼭 내 이야기 써놨는데 그거 서평해도 돼요. 그랬는데 뒤에 또 내용을 또 잘 써놨어요. 진실되게. 앞에 거만 보면 이건 뭐야? 책을 막 세 권씩 갖고 있고 이런 서평. 그래서 그거를 빼라고 할까 그러다가 그냥 냅뒀는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책을 이렇게 여러 권을 사서까지도 이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책이지 않나라고 그런 어필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 제가 그냥 그 뒤에다가 그 해도 됩니다라고는 안 했지만 괜찮다라고 잘 뒤에 가보면 되게 그 진실되게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앞부분이 좀 줄이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또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서평 쓰는 거 보면 올라오는 거 보시는 분들 있죠. 많이 안 쓴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안 써도 좋다. 대신 내 경험을 좀 임팩트 있게 써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요새 글씨, 회사에서도 예, 이거를 예, 아니, 글씨 못 써도 연필로 해놓은 거 막 이대로 그냥 올리볼게. 그게 그냥 내 그거니까. 아니 이미옥 선생님 글씨는요 되게 잘 써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연필로 저기, 그 전혀 관계 없어요. 연필을 썼는지 뭐 볼펜을 썼는지 붓펜으로 썼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음, 그러니까 저도 그 제가 이 앞쪽에 37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매일 아침에 이 책을 읽었는데 12월 5일 날이라고 써놨어요. 나의 문제점 1, 2, 대안 음. 1, 2. 그래서 여기 이 여백이 어, 그 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잔뜩 이렇게 밑에다 저도, 써놨는데요. 저도 딸에게 잔뜩 써놓은 거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뜩 써놨는데 이것을 그렇게 써놨어요. 첫 번째 문제가 굿 아이스크림에서 온라인 홍보가 효과적으로 안 된 거에 대해서 왜 안 됐을까라는 문제점들을 쭉 적어놨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정부 지원 사업 계획 쓰고 있는데 어, 그게 이제 어쨌든 기업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어, 열심히 써서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물론 이게 경쟁률이 있어요. 평균 6대 1에서 많게는 10대 1까지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잘 써야 된다고 그래서 요새 이런 사업계획서 책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빨간색 써가면서 이렇게 지금 공부를 또 다시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꼭 살려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어, 보면서 그러면 대안은 어떤 걸까? 핵심 키워드도 검색하고 발굴해내고 집중해서 매일 꾸준히 포스팅을 해야 되고 영상도 매주 두세 개씩은 만들어야 될 거고 사업계획서도 매일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내년 2월까지가 피크예요. 그때 사업이 내년 사업의 핵심 사업들은 3월 달에 다 결정이 돼. 3월 달에 결정이 되면 2월 달까지 다 넣어야 돼. 그러면 12월 달 요때 발굴해 내 가지고 2월 달 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바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우리 제가 단톡방에다가 이 인생 로드맵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 한 20분 남았는데요. 2024년도 좋고요. 뭐 길게 하지 말고 한 3년, 내년 거만 아니면 내년 것만 하기가 그렇다면 한 3년짜리 간단하게 한번 이 시간에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고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만 해보자고요. 10분 정도 하고 이야기 하실 분들 한번 나눠보고 그렇게 오늘 시간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앞에서 두 분 발표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 이 시간이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로드맵을 한번 내년 거 1월부터 12월까지 짜셔도 좋고요. 개략적으로 한번 짜보세요. 나는 2024년은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2024년 이맘때쯤 됐을 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거를 제가 그 아까 올려드렸던 거 공유해가지고요. 다시 여기다가 열어 놓을 테니까 우리 책 보시고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 보고 하셔도 좋고요. 한번 자기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우리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요거 전에 이민기 교수님이 올려주셨던 거 내가 못 찾아갖고 요거 올려놓을게요. 현재 상태는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나이, 연도 이런 거 써놓으셔도 되고요. 우리 책에 보면 책에는 네, 요번에 서평 신청하신 분들은 책을 새로 받으셨을 거고요. 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해도 되니까 우리 책에 이거 똑같네요. 이거하고 똑같으네요. 우리 책에 있는 똑같는데? 내용이. 네, 똑같아요. 목표 응. 지점은 경력상의 최종 목표와 나이.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2024년 12월로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의 상태는 2023년 12월. 그리고 최종 목표 달성 경로를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3, 6, 9, 12로 해도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다 매월 쓰는 것보다 1, 4분기에 때는 나는 어떤 거를 하고 2, 4분기에 때는 어떤 거를 하고 3, 4분기에는 개략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우리 10분만 쓰고요. 25분까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거 갖고 저도 그냥 서평으로 해도 되나요?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거 되게 좋은데요. 뭐 일단은 말이 너무 좋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연말 발표할 때 그때는 사례가 조금 진전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거를 진정이 되는 거 음. 보고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해요? 만들어요? 예, 지금 써보세요. 집에서 기타를 배우고 싶은 은영 고객님과 만나게 됩니다.
아니, 네. 네네, 안녕하세요. 선사님.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네네네.
와, 우리 30분이 됐네요. 이런. 참, 네, 우리 계시는 분들 한번 나눠줘 보실 분 계실까요? 좀 정리를 두 분은 더 조금 수정을 하셨을까요?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정리를 해보고 가면 어떨까요? 우리 민섭 쌤이 마이크를 가장 먼저 키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공유해 볼게요, 그럼 제가. 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공유. 와우, 일단 멋지다.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제 일단 상태, 그러니까 지금 상태죠. 이제 내년에 되면 제가 만으로 49세가 되더라고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건 IT 만으로 엔진. 49세예요? 예, 제가 올해 지금 만 48세. 그럼 50세네. 옛날 나이로. 그렇죠. 와, 어떻게든 내려보려고. 어쨌든, 그, 50세죠. 50세고 IT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회사에서 새로운 어떤 트렌드 변화를 이렇게 요구하고 회사도 그러니까 어쨌든 경영진도 같은 일을 반복했으면 생산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니까 새로운 걸 하자고 해서 저희가 이제 서버 관련된 일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엔지니어를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또 모시고 오기도 힘들고 해서 저하고 같이 또 일하는 또 이제 형하고 이제 같은 부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팔로우 작년에 했으면 해서 어떤 음, 수익화가 좀 됐어요. 그래서 한 아우, 대박. 한 명 정도 인건비 정도가 와, 나왔는데 그래도 이게 혼자서는 힘들더라고요. 그걸 또 뭐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제안서에 쓰는 일도 필요하고 그것도 현장을 가서 현장을 또 지원하는 엔지니어도 필요해서 제가 목표로 잡은 거는 이제 그 지금 같이 일하는 직원분의 어떤 수행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내가 독자적으로 해보자. 일단 그렇게 목표를 음, 잡고 3월 달까지는 제가 초보적인 아주 이게 이 화면에 공유되는 거죠. 예, 공유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술력을 한 3월 달까지는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자격증이든 관련된 서적을 통해서 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어, 6월 달 되면은 실제 이제 독자적으로 하면은 이제 보통 이런 IT에서는 PM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자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 고객하고 컨택을 하고 어떤 그런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배양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9월 달 정도에는 제안 업무를 조금 완벽하진 않지만 제안서를 음, 쓴다든지 그 RFP를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음. 그렇게 좀 하면 연말이 되면 좀 개인이나 회사나 어떤 브랜딩이 돼서 회사가 원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에 발맞춰 가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작성해 봤습니다. 와우. 야, 2024년이 벌써 정리가 거의 다 됐네요. 와, 멋지다. 진짜 멋지네. 원래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아니 이제 여러 개 원래는 이거 말고 제가 음, 다른 거를 막 했는데 이제 수익화가 안 되는 거죠 막. 그러니까 음, 원래는 보안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회사든 조직이든 제일 이제 갖춰야 될 거는 이게 세일즈더라고요. 이제 예, 고객을 맞아요. 만나고 발굴하고 그리고 음, 시장에 필요한 캐릭터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다른 플랜 B를 찾은 거죠. 다른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를 세일즈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 안에서 뭔가 기술 지원이나 약간 그 팔로우업이 안 되니까 그 기회가 이제 제가 다니는 이제 같이 일했던 형한테 온 거고 저도 같이 이제 동참하게 된 거죠. 그림사. 음. 그러니까 어쨌든 요 1년 계획을
전에부터 짜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오늘 지금 하면서 정리를 좀 구체적으로 오늘 한 하신 거죠. 거예요? 원래부터는 이렇게 좀 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음. 예, 또 막상 해보니까 나오긴 나와.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머릿속에 생각해 있던 거를 정리했는데 되게 이 저기 가시화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올해 2024년이 많이 기대되네요. 아, 저도 기대돼. 네, 우리 내년 12월 달에 한번 같이 나눠 봤으면 좋겠네, 이 이야기를. 네, 우리 조혜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조혜숙 선생님 한번 나눠 주실래요? 저는 그냥 PPT는 아니고요. 네. 그냥 저기 PPT는 안 책에서 하고 사진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말로 하면 좋겠어요. 네, 안 말로 해주세요. 만들어서 네, 네. 안 만들어서 제가 생각을 안 했던 건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거였어요. 네네네. 제가 매번 저 혼자만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었었는데 음, 어, 나 같은 사람 한 명을 더 키우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희 저는 선생님이 그 후배 양성이라고 써놨잖아요. 네, 그래 그 이제 얘기하시니까 또 그러네. 근데 어, 올해는 내년에는 어 제가 원래 그 뭐 도입을 잘 안 해요. 도입을 잘 안 하는데 아니다. 사람을 한번 키워보고 싶다.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내년에 뭐 연초에 시작을 해서 6월이면 한 6개월이면 그래도 기본 틀을 잡아서 9월이면 어, 쓸, 나 혼자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좋네요. 제가 네,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들으면서 아,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뭐 어떤 나만 하나? 이런 생각을 조금 자꾸 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이 내 스스로가 좋았네요. 그리고 제가 자꾸 벌리고 있어서 일을 자꾸 벌리고 있어서 제가 우리 신랑한테 요즘에는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었는지 고맙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신랑이 뒷받침해줘서 이렇게 까부는 것 같고 일도 저지르는 것 같고 그냥 묵묵히 이제 또 자기 자리에서 있어줘서 고맙고 근데 일을 벌린 거를 좀 정리를 하고 집도 그렇고 자꾸 사고만 치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정리를 해서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된 것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12월에는 정리를 하고 나서 현금을 음, 1,000만 원을 만드는 게 목표다라는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간단하게 와우. 저는 해봤는데요. 어, 뭐 내년 생, 12월에 1,000만 원 저축하면 뭐 한 5% 쓰시나요? 저희들 만날 때?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걸리 한 판 벌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 막걸리 한 판 벌리게 해주세요, 그럼. 네네네. 판은 제가 깔겠습니다. 네, 네네네, 네. 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아유, 민섭쌤은 회사와 이런 브랜딩이 돼 있는 모습을 가지고 또 보여주실 거고, 그 막걸리 파티에 같이 오시면 되겠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러니까요. 이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그런 생각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 네, 우리 정성덕 선생님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에이, 내가 지금 화면 끄고 있는 거 보면 몰라 그러시는 것 같아, 그죠? 아니요, 예, 이제 분야별에 들어가지고
핸드폰을 보다가 이제 켰는데, 예. 네. 잘 듣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임희옥 선생님 뭐 다시 말씀하실 거 있나요? 아이고, 말이 많죠. 아, 네. 아, 정말 제가 그냥 교수님이 제 거 좀 적어주세요. 저는 타자가 들여서 연필로 쏙쏙쏙 적었거든요. 아, 잠깐만요. 그럼 제가 어디 지금 이미역이 10대 뉴스 해갖고 부르고 제가 어, 잠깐만요. 오래전에 적어놓은 것도 그러면 보기도 하고 막 그러면 이랬는데, 아, 이러면 잠깐만요. 타자 연습을 좀 해갖고 막 저도, 제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다가 페이지 추가해가지고 아니, 교수, 음, 그러면 임희옥 선생님 거 여기다 쓰면 되지 뭐. 말씀하세요. 아, 저는 이제 지금처럼 하는 거를 꾸준히 이어갈 거예요. 이제 한 달에 10건 독서하는 거, 그거 꾸준히 이어갈 거고, 아까 조혜 선생님, 후배 양성. 아,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저도 가끔씩, 이제 그 뭐 시인 이분이 카페를 하니까 가끔씩 이렇게 하면은, 막 누구를 소개해주고 이러는데, 제가 그러면 막 마음은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 연결되면 내 시간이 뺏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대답을 지금 못하고 있고, 지금처럼 이제 제가 조금 책을 막 그냥 아무 깨나 가서 닥치는 대로 막 들고 이래 와가지고 읽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는 정말 내가 쓰고 싶은 책, 그 주제에 관련된 책을 집중적으로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6월 달까지, 올해 2024년도 상반기까지는 종이책 한 권을 꼭 쓸 거예요. 쓴다. 그다음 하반기에는 그 강의안을, 예를 들어서 뭐 옷의 아이들이면 옷의 아이들 주제에 관련된 거, 뭐 초등학생, 아니면 또 성인들 행복에 관한 거, 뭐 사랑에 관한 거, 이런 주제별로 강의안을 제가 10개씩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오늘 제가 잠깐 어디 강의에서 들었던가? 진짜 그 막 그냥 들었더니 메모를 안 했는지 누구인지 말을 못 하겠는데, 평생 그 사랑에 대해서만 글을 썼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 거를, 나도 이제 희망이니까 그 희망에 대한 관련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서 그런 분야의 책을 좀 읽고, 내가 그 쓰고자 하는 그 주제에서 꼭 그런 책을 저는 쓰고 싶어요. 쓰고, 내년도 2024년도 또 겨울 방학 때 이제 책 쓰기 아니면 이런 강연에서 제가 희망에 관한 아니면 행복,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꼭 강의를 그냥 한번 할 거예요.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이제 제가 기회는 어떤 생각을 언제든지 여기 뭐 했냐면, 이런 곳에 한다면 진짜 언제든지 어떨 때는 막,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네네, 마시고. 진짜 그래 해보고 싶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렇고, 진석하면 떠오르는 막 키워드가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블로그에다가 그냥 그 키워드 한 줄만 적으면 1시간 강의를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아, 이런 글은 음, 참 좋은 얘기인데? 정말 따뜻한 얘기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기회만 주어지면 이런 하면 얼마든지 저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또 이야기하겠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2월 달 또 그 하기 전에는 이 미역 특강 해가지고 꼭 강의를, 그 주제는 아직 뭐 사랑, 희망, 뭐 행복 이런 주제를 할 거예요. 뭐 건강도 좋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 40분에서 뭐 1시간도 좋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주제를 내가 항상 10개를 PPT를 만들어 놓는다고 항상 제가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뭐 진짜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한 주제 좀 해달라고 하면, 제가 또 지금 뭐 근육이 내 몸을 지킨다, 이런 책을 지금 제목 2개 글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전자책으로. 아직 발행을 못했지만, 등록은 못했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생각들이 이제 뭐 독서 모임 안 하고 책을 안 읽으면은 내 생각들이 그냥 흐트러질 건데, 계속 그를 생각을 몸속에 그냥 이렇게 품고 있어요. 있으니까 자꾸 연결되는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요 정도만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꼭 내년에, 예, 있으면 단디 기억해 놓아서 제가 꼭 강연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지가 아주, 어, 네, 이거는 꼭 만들면 되고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숙 선생님 어디 가셨지? 왜요?
뭐, 한 말씀 뭐 해주실 거 없으실까요? 저도 공유할게요. 네. 할 말씀을 해야 돼요? 두 말씀 하셔도 됩니다. 두 말씀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 1년치 거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확실히 그냥 오늘 크리스마스 기분 내주게. 예, 1년치 이게, 거 좀, 저 다 보이게 한번 왜, 살짝 줄여주시면, 살짝 어떻게, 줄여주세요. 올리지 말고. 예, 줄여요? 어떻게 줄여요? 컨트롤 누르고, 예, 네. 그 마우스 아, 휠 돌리시면 돼요. 음, 음.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힐 누르시면 저거 줄어듭니다. 줄어들, 음, 예, 어, 줄어들잖아요. 왜 안 줄어들어? 살짝만 키워보세요. 한 바퀴만. 아, 이 손놀림이 잘 안 되네요, 이거. 예, 됐어요. 아까 그냥 냅두세요. 그냥 내비둬야 되겠다. 예, 냅두세요. 그냥. 웃음 명료화 주인숙으로, 예, 이번에는 2024년도는 웃음 명료화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2012월에는 아직까지, 성문여자 입사년 차 이제 근무는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어쨌든 강사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년도 3월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이버대학교 편입, 어느 과인지는 두 과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편입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디카시로 공모전에도 여기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되든 안 되든 도전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한치마협회 강의도 지금 여기서도 내년에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매달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의안 준비하고 있고요. 2024년 6월에는 어쨌든 간에 전자책 한 5권을 출판하고 나의 또 개인 웃음 명료화 책도 한 권은 출판해야 될 것 같고 또 평택시의 평생학습센터 또 강의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 대한치매협회 강사님들하고 같이 합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되면 또 6월까지는 강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024년 12월에는 어쨌든 디카시로 저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디카시가 짧은 걸 좀 좋아해가지고 디카시 작가 한번 등단도 해보고 전자책 10권 1년은 한 1권을 출판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요. 또 우리 대한치매협회 강의를 하면서 지금 강사 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명은 양성을 해서 2025년도에는 양성한 우리 강사들을 갖다가 파견해갖고 그분들이 직업으로 수입을 낼 수 있게끔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될 것 같아요. 10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러면서 독서는 여전히 100권 읽어야 되기 때문에 100권 하고 있고요. 글도 매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멋지십니다. 어, 그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요. 저도 응원 드리고요. 그 일단은 이 한번 제 거는 이렇게 해봤는데요. 뭐 여기에 독서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구체적으로 쓸 때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이 두 가지를 양립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써봤는데 만만치는 않아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 1분기에 이때 이제 가장 많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번 쭉 해봤어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고, 어, 만만치 않지만 일단 지금에서 이거를 한쪽으로만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 아직은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여튼 응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서로 응원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고요.
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우리 단톡방에 우리 발표한 거 우리 조민수 선생님이 올려놨는데 괜찮죠? 예,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게 단톡방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 내 거에다 올려놨나 보네요. 단톡방에도 올라갔죠. 저 하나 추가할 게 있는데요. 추가할 게 있는데요. 추가는 뭐 저도 모르겠고요. 제가 다시 올릴게 나중에. 추가 잠깐만요. 추가 바꾸면 되지요. 뭐 시인을 등단해야 돼. 시인 등단. 좋네, 좋네요. 잠깐만요. 시인 등단이라고 그 시인 등단은 몇 월에 하는 거예요? 몇 분기에? 시인 등단? 그것도 상반기에. 어디에 등단하시려고? 어느 그리고 등단? 주일쌤 어 포항이죠. 뭐 경상북도니까 아, 포항에서 그것도 포항문이네. 계보가 있다. 예, 계보가 있다 하더라고요. 어느 저, 쪽으로 그거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 안에 잘 살펴보셔야 예, 그걸 아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것도 그것도 좋습니다. 시인분이 이야기해 줄 줄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 개인 책도 거기에 등단돼 좋지만은 그런 계보 예, 등단돼 있는 시인하고 같이 가면요. 큰 어려움 없이 등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 거는 지인이 있으면 지방 문인회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부산문학 음, 시인 등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그분은 편집위원이었었고, 그분한테 제가 반년 정도 또 사사도 받았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크게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네. 시인 등단하고 나면은 창작문예학과 이제 저도 가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우리 뭐 동문이에요? 동문? 아, 아니, 포항에는 사이버 대학이 없어요? 네? 포항에는 사이버 사이버 대학 대학이 없어요. 포항에는 왜 저기 좀 평택은 과가 서울에도 원하는 많고 과가 다 없어요. 많은데 하필이면 경남 사이버 대학이야? 이병 선생님하고 같이 다니려고요. 아, 그러니까 이미옥 선생님이 서울로 오지 왜 경남 사이버로 가느냐고. 차라리 서울에 아니, 있는 서울. 아니 네. 처음으로 이제 조금 좀 소개 좀 해줘봐요, 교수님. 우리가 좀 그쪽 계통으로 진짜 공부를 좀 할까 생각이 있어요. 있어서 어느 그러면 쪽으로 가야 될지 지금은 굳이 지방대를 갈 사이버대는 뭐 관계 없는데 그래도 네 마리, 경되면 네 서울에 마리 있는 같은 값이네. 대학에 배우는 게 그래도 낫지요. 문예 음. 창작가가 많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보면 되는데 굳이 만나도 서울에서 만나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하는 게 낫지. 지방 사이버 대학은 어쩔 수 없이 지방에 계신 분들 위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전국구로 교수님 어찌 된 거냐 가시려면 하면 이번에 교수님 잠깐만요. 우선 이번에 우리가 티커시를 우연히 책을 봤어. 책을 이제 써자시 가지고 하나 보면서 거기 자세한 내용이 나와서 그럼 우리 여기서 가자 딱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같은 값이면은 오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같은 값이면 우리가 진짜 좀 더 한양사이버대나 다른 데로 좀 높이자 단계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조금 아직 한양으로 가든 서울로 가든 뭐 세종으로 가든 뭐 다 서울에 있는 사이버 대학이에요. 한양, 세종, 서울 다 서울에 있는 사이버 대학이고. 그래서 네. 집안 경남에서 이제 한 단계를 올린 거라고요. 오늘. 네, 그러니까 서울로 오세요. 그럼 서울로. 아니 어차피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활동을 해도 그게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지방하고
이 수도권하고 다르니까 가능하면 사이버 대학은 수도권으로 다녀야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오프라인 저기 통학하는 거 출석 체크 거의 없어요, 사이버 대학은. 그러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네들이 네트워킹을 하고 싶어서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름이 다르니까 이제 그럴 수는 있죠. 지방에 문의낸데 다 그쪽 동문이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간 감사하고요. 저희 사진 한번 찍고 그래도 이렇게 참여를 하시니까 간단하게라도 뭐라도 하나 네, 정리를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맞아요. 오셔야 되는 게 맞아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진 한번 찍고요. 자, 찍겠습니다. 책 어디가? 예, 잠깐만. 조혜숙 선생님 이쪽을 잠깐만요. 예, 남의 집 보지 말고 이쪽을 보세요. 예, 이쪽. 예. 네. 하나, 예, 어디 보시냐고 그래. 하나, 둘, 셋. 네. 어디 보시냐고 자꾸 그러니까 책이 가려가지고 얼굴도 안 보이고. 잠깐만요. 이거 지금 흥분하셔가지고 좀 이쪽 보시라니까요. 자꾸 딴 데 보시고 계시네. 다시 해야 이쪽 돼요? 제가 우회전, 우측, 우측. 이거 듀얼을 보세요. 봐서 그래, 듀얼. 예, 그러니까 듀얼로 보는데 이쪽을 보시라고요. 네, 다시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웃지 마시고 눈 크게 뜨고 눈 크게 뜨고 하나, 둘, 셋. 아, 이거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어디서? 눈 크게 뜨고. 나 예, 제일 안 하나, 되는 둘, 거 예. 눈 크게 뜨는 하나, 거. 둘, 셋. 엑스레이 찍다 보면 숨 들이마시고 숨 들이면서 숨 크게 사람은 네. 서울로 오세요. 아, 잠깐만요. 우리 정성덕 선생님 지금 개나리 꽃을 들고 아니 저기 뭐야 이게 무슨 개나리 화? 아니에요? 개나리 아니야? 영춘화를 들고 영춘화를 아니에요. 들고 다시 오셨어요. 네, 다시 찍겠습니다. 네, 예, 조민 선생님 한 번만 더 예,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저기 조혜익 선생님 어쩔 수가 없어. 그 듀오를 그렇게 사랑하는가 봐. 그새 또 듀오 본다고 눈은 옆으로 가 있어. 아, 참. 어쩔 수 없어, 이제. 아, 그 듀오를 너무 사랑하지 마시라니까. 한 가지 다시 해줘요. 여쭤보려고 다시 그러는데요. 해줘요. 다시. 왜 또, 다시 다시 해줘. 다시 해줘. 올렸는데 또 다시 해달라고. 다시 해, 다시. 네, 듀얼. 여기 보세요. 정성덕 선생님 오늘은 나오셔야 돼요, 모델료 그럼. 받아야 되겠어.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예, 이제 딴짓 안 하신 것 같아요. 듀얼을 사랑해요. 아,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 조촐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아니요, 우리가 이제는 어쨌든 회사 변화를 위해서, 예, 그걸, 수율 포상금 같은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네. 기존에도 있었어요. 근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새롭게 하면 뭐 효과가 있을까라고 해서 만들으셨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이 만들으니까 기존에 있던 거 똑같이 그냥 따와서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분량을 냈을 때 뭐, 수율이 올라갔을 때는 또 뭐 얼마를 주고 얼마 주고 하는 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로트아웃 되거나 분량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프를 해갖고, 그러니까 잘한 거를 그래프를 하면 괜찮은데, 분량 내고 분량이 로트아웃 돼갖고, 분량을 많이 낸 사람들은 그래프를 그래서 한다니까 막 반발이 이제 많은 거죠, 이제. 인격 모독이네부터 해갖고서는 막 이렇게 이제. 그래서 불만들이 많은데, 아까 제가 공개 선언이라는 그런 우리의 실행이 답이다에서 보고서 생각을 그냥 해본 거예요, 제가. 저는 이제 그쪽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애들도 뭘 잘하면 왜 포도나무 해갖고 이렇게 포도송이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포도가 완성되면 뭐 선물 주듯이 우리 회사도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공개 선언하듯이 각자가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수율을 정해서 공개 선언을 해서 그거에 달성했을 때 하나씩 뭐 스티커를 붙여놓고서는 해서 그게 포도송이가 다 완성된 사람한테 이렇게 수율을 포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나는 이제 의견을 줄까 하는데 어때요? 그런 것들. 그게 낫죠. 그런데 그런 것을 수율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수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조 공정에서 어떤 그 생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분량을 제외하고 몇 프로 되느냐 이런 거를 따질 때 쓰는 건데, 포상을 할 때는 그런 것보다는 누가 잘했는지 잘못한 거를 그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긍정적으로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분량률이 과거에 그 평균 분량률이 뭐 10개였었는데 요번에 그 분량률을 가장 적게 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개선된 거에 대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서 분량률을 따질 수도 있어요. 분량률을 줄인 사람이 결국은 잘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똑같아요. 긍정적으로 그럼 뭘 잘했는지 그 포도송이를 주려면 그거를 수량화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만큼 좋아졌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평소에 화장실을 5번 갈 거 3번 가서 생산 수율이 뭐 얼마를 올라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수율은 아니에요. 사실은 수율은 그냥 그 뭐 100개를 생산하는데 평균적으로 로스 빼고 나면 98%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산이 된다 할 때 그게 수율이지, 지금 같이 어떤 분량을 줄이고 이런 거는 그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과를 올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어떤 그 분량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개선이 됐다든지, 뭐 그런 목표죠. 생산량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생산을 10개 할 거를 20개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다예요. 생산도 올리고 다예요? 분량도 내리고. 예. 그럼 뭐 그 생산량은 따지기가 쉬운 거고, 평소에 뭐 예를 들어서 100야드 생산했는데 어 105야드가 생산이 됐든지 110야드가 생산이 됐든지 그러면 그거는 나오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100야드 생산할 때 분량률이 5개였었는데 110야드 생산했는데도 분량률이 2개야. 이거 대박이잖아요, 개선이. 그런 형태로 체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똑같은 말 표현을 부정적으로 표현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지금 준수 선생님이 얘기하는 긍정적인 표현, 그러니까 그거를 말 표현을 좀 바꾸면 직원들이 느낄 때 자기의 잘못된 것을 체크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선돼서 좋아진 거를 체크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말 표현을 조금 바꾸는 형태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하여간 네, 어쨌든 네, 네. 예, 오늘 11시네요. 아이고, 2시간을 했네. 죄송합니다. 예, 우리 그래도 주인 선생님 오셨으니까 대문을 닫아 주실 거라 생각하고, 예, 맡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간단한 명언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명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2023년도 마무리니까 이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이걸로 대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고 잊어버리면 남을 도운 것이고, 주고서도 끝까지 기억하면 나를 도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을 돕든 나를 돕든 2024년 마무리에 나누면서 또 도우면서 살면은 2023년 마무리가 따뜻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다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할 수 있는 거는 웃음이거든요. 네, 웃음을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감사합니다. 보내시고요. 예, 또 감사합니다. 요새 매일 아침에 어, 안-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 한 장씩 읽고 나누니까요. 아침에 정말 시간 좋아요. 되시면 들어오셔서 같이 책 읽고 아침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책이 뭐라고요?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월요일 아침에 주무세요. 뵙겠습니다. 예. 네.